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화요일이고요. 무더위 속에 코로나 확진자가 내일 벌써 6시 기준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코로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때문일까요?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또다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섰다는 점, 마스크의 어떤 경각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유의하시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강모 회장, 그죠? 이분 유명하시죠? 제가 한때 LG그룹, LG전자에 대해서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LG전자를 중장기적인 대형주의 포트에 담아놓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마그나, 그쵸? 마그나 합작법인 만들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영상도 올리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LG전자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할 건데요. 야, 이틀 전에 메타버스 얘기 주문난 너 했잖아 하신 분들은 스킵하시지 마시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은 같이 맥락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고, 이 전장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LG그룹 구강모 회장의 빅픽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채널이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이 있을 텐데 구독 누르시면은 이틀 전에 요거를 올렸었죠. 메타버스 2030년 1700조 원 시장이다. 이거를 더 크게 보는 시장도 있더라고요. 각기 분석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PwC에서 이렇게 했었고, 관련주 하면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역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침 이 자이언트 스텝이 신고가를 냈죠. 장중에 신고가도 냈고 무려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의미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가 냈다는 건 구강모 이렇게 찾으면 요게 있었습니다. 요거 LG전자 종목 분석에 들어갔고, 이건희 업적 뛰어나는 1등 LG, 이건 조회수가 꽤 있었어요. 2500. 야, 제 영상 채널이 4000명 구독자인데 2500회 많이 보셨네요.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거 뭐 하나시스템, 이거 하나그룹,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신고가였는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기에 메타버스 치면요, 메타버스, 이 영상 처음에 제가 노블러스 상장 전에 개념 정리를 했던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급신, 이런 여러가지 3월달에 올렸었고, 이거는 4개월 전에 한 3월달에 올렸었네요. 같이 노블럭스 상장 정리했어요. 저는 이 노블럭스 미국 주식이지만 가장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항상 봤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올렸었고, 여기에서는 국내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을 아까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LG의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요. 오늘 소식인데요. LG 테크놀로지스 벤처스라고 해서 LG의 계열사 중에 하나죠. 그죠? 미스타트업 웨이브. 웨이브? 우리나라 가수가 소개하는 그 웨이브 말하는 거야? 이러신 분들, 넷플릭스처럼 비교되는 그 컨텐츠, 그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 하나 회사냐면, 보시면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가상현실 기반 라이브 콘서트를 50차례 이상 기획해 진행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노봇 AI 전장 사업을 마그나를 통해서 전장도 시작했죠. 이 메타버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미국에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 웨이브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올해 글로벌 음반사인 미국의 워너뮤직, 워낙 유명한 음반 회사죠. 중국의 텐센트 아시죠? 텐센트 뮤직도 이 웨이브와의 협력을 위해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LG의 자회사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스타트업 투자하는 회사겠죠. 벤처스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구강모 회장의 빅픽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하이브나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제가 자이언트 스텝 소개하면서 SM의 에스파, 여자 가수들 4명 걸그룹인데 여기에 플러스 4, 1+1이 아닌 4+4, 그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유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코로나19 오늘도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확진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거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기술의 혁신을 빨리 10년을 더 빨리 당겨왔지만 앞으로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다시 리오프닝 주라고 해가지고 경제 재개 활동, 소비주, 뭐 컨택트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생활 패턴이 바뀐 거를 워낙 편하게 바뀐 것들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규모 공연 이런 것들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투자 협력을 활발하게 국내에서도 진행을 하이브랑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회사가 보여줬고요. 이 웨이브가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할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 기술력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그거를 누가 투자했냐? LG의 자회사인 LG테크놀리스. 야, 국영매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LG 국영모 회장 그리고 메타버스 뭐 세계성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같이 꼭 먼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죠? 아까 이거 소개했었습니다. 소개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 국악무회장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그나와의 합작 통해서 진짜 모터 하나는 전 세계에 1위, 그죠?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전자가 결국 모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LG 마그나에 대해서의 어떤 유럽 시장, 그죠?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결국 인수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월에 출범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 조인트벤처 알루트도 있고요. 3년 전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기계 ZKW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LG 마그나 이 세 가지 기업의 전장 기업 구조를 완성했는데 LG그룹을 잘 보세요.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그쵸? 휴대폰 사업부 벌었습니다. 휴대폰 사업부 벌었고요. 그러면은 LG전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세탁기, 요새 식기세척기 LG 디오스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이런 올레드 TV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자 이게 단순히 가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금 자율주행, 핵심은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전기차 이게 결국 대세 아닙니까? 친환경 이게 ESG에 또 묶일 거고 이거에 따른 카 인포테인먼트, 그죠? 테인먼트 이게 뭐죠? 인포메이션 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카, 자동차 세 개의 영어 합성어가 합쳐진 게 카 인포테인먼트죠? 카,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차량에서 자율주행 속에서 결국 내가 운전 안 하면서 뭔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즐겨야 될 텐데, 그죠? 그걸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가장 빠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전기차 이쪽에 대한 배터리 이걸 제공할 거고, 디스플레이는 여기 OLED,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익 시스템 OLED 증착 장비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OLED에 대한 패널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통신은 뭐 LG U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연관이 될 거고, 카메라 뭐가 있을까요? LG 이노텍이죠. 이런 것들 역할 분담 분명히 LG가 이 전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까 제목대로 메타버스 이거에 대한 구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그죠? 우리나라 웨이브 아니에요. 웨이브 미국의 스타트업 웨이브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인수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뮤직, 그죠? 어떤 여기서 가상현실 공연 이 OLED 디스플레이 깔리고 그래서 메타버스로 전 세계 무슨 콘서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감히 꿈을 꿔봅니다. 뭐 LG의 구경모 회장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경모 회장이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40대 초반에 그런 이제 4대 총수죠. 자, 엊그저께 기사 보셨습니까? 어젠가요? 이거 LG전자로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최초 메타버스 갤러리 LG전자 어떤 가전제품 이거 시연하고 여기에 그림 같은 거, 그쵸? 여기에 15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어떤 갤러리, 유명한 갤러리에 150만 명 이상이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갤러리 전경 이거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고, LG U 플러스는 XAR 얼라이언스라는 이거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 안에
LG U 플러스를 통해서 결국 5G죠 지금. 뭐 이게 결국 지금 인공위성 이런 쪽으로 가서 6로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VR, AR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대한 OLED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오큘러스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면 U 플러스 이런 쪽 LG에 관련된 회사는 다 갖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메타버스 ETF입니다. 야, LG가 왜 메타버스 ETF를 해? 사실 LG전자, 뭐 LG이노텍 아니면 뭐 일전에 소개드린 뭐 자이언트 스텝, 그죠?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 국내 주식에서 사셔도 되는데, 야 나는 정말 글로벌 빅 그림을 이렇게 뭐 2030년까지 1700주 시장인데 개별 기업 이런 거 너무 리스크하고 뭐 퇴직연금 이런 거 살 거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좀 중장기로 애들한테 물려줄 투자하고 싶어 하면 메타버스 ETF 없어? 이러신 분이 있는데 ETF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7월 2일날 나왔고요. 7월 2일날 나왔고 티커가 메타예요. 메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뭐 이건 수수료 0.75%, 이거는 순자산이죠. 6.7 밀리언.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건데,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거고요. 이게 뭐 블라블라블라 많은데요. 뭘 투자했냐, 종목이 중요하죠. 종목이 보시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탑10 홀딩스 7월 5일날 보유한 거 7월 2일날 출시되는데, 엔비디아 뭐 그래픽카드 고성능 이런 거 중요하죠. 노블럭스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엄청 많아요. 엔비디아 최근에 신고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기업, 대만 기업 텐센트도 들어있네요.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패스트리, 오토데스크, 아마존, 유니티 소프트웨어. 전 세계 게임에 엔진을 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100개 게임이면 거의 96개를 쓴다고 합니다. 퀄컴, 통신, 그죠? 감이 오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뭐죠? 메타버스. 거기에 우리나라의 LG가 뛰어들었다. 물론 개별 기업들 소개드린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 UGX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뭐 대표적인 VFX 기업들이죠. 근데 대기업 중에 LG가 뛰어들었고, LG 전자를 기반으로 한 마그나와의 어떤 합작 법인의 전장, 이 전장에 대한 카 인포테인먼트, 결국 지금 이게 친환경과 ESG와 맞물려서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따른 카 인포테인먼트의 메타버스를 녹일 수 있는 이런 큰 빅픽처를 구강모 회장이 그리고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지금 뭐 분기 한 1.5조가 나온다고 치면은 연간 한 뭐 맥스 5에서 6조 나올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PER로 영업이익단으로 얼마죠? LG전자가 지금 6, 30조가 지금 안 될 거예요. 20 몇 조인가 그렇잖아요. 25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옛날에 그냥 그 디스플레이나 만들고 가전이나 만들던 회사 보니까 그쵸, 이익률도 작고 상당히 그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는 회사였는데, 새롭게 보시라는 겁니다.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LG 계열사 중에 핵심은 LG전자인데, 뭐 LG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드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과거에 LCD 만년 적자했던 그런 사업에서 OLED 쪽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한 아까 ETF, 그죠? ETF 뭘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뭐 노블록스, 제가 좋아하는 거 노블록스, 초통령이라고 불리죠 지금. 그리고 아까 이 ETF를 출시한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티커명은 메타. 티커명이 뭐죠? 이거 조회하면 나와요. 이거 글로벌 주식 살 때 메타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
ETF가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무슨 게임 뭐 아니면 가상현실 이것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AR, 뭐 VR, MR 이거 개념도 다 영상 올렸었어요. X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페이스북이 왜 오큘러스를 인수했는지, 그래서 메타버스 VR 기기가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입니다. 그죠? 왜 인수했는지, 이 기계가 결국 전 세계 인구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기라는 거예요. 그죠? 뭐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오큘러스의 성능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아까 ETF를 왜 소개했냐면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죠? 글로벌. 그리고 이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TSMC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는데, 여기에 담은 상위 탭 홀딩스 종목들이요, 시가총액이 5빌리언 이상짜리입니다. 다 작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메타버스는 기껏해야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오늘 좀 올려서 한 6천억 됐나요? 그죠? 그 정도 회사지만 메타버스 시장이 진짜 1700조다 아니면 이거 이상이다 앞으로 10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말씀드린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 정도 전후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형주를 포트를 담고 있는 이런 ETF도 투자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